카페를 오픈하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바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오지랖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TV 최진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컨텐츠로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정할 때 과연 어떠한 기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나에 대한 기준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 제작하고 나서 그리고 평소에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 대기업 브랜드 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 정말 많다. 대기업 브랜드 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정할 때 과연 주위에 어떤 네임 밸류만 듣고 내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개수만 보고 오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에 비춰서 말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들 좀 들어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안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뭐 빼먹은 거 있으신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내 주위의 사람 건너서 사돈의 팔촌이 그 브랜드를 한다더라. 내 눈에 많이 보인다. 우리 동네에 많아. 누가 잘 됐대. 여러분, 남이 하는 말 그리고 나의 감으로 여러분 향후 짧으면 2년, 길게는 최소 3년의 경제 활동을 여러분 감에 오롯이 맡길 수 있으신가요? 불안해하시는 여러분께 오늘 제가 한 가지 사이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라는 포털입니다.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라는 포털입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창업을 앞두신 분들, 창업 공부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따라오실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오늘 정보공개서 요거랑 가맹희망 플러스 부분의 정보공개서 비교 정보, 요 두 곳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정보공개서 비교 정보는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한꺼번에 띄워놓고 변수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업종이 나와 있고 가맹본부별, 브랜드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가맹본부라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의 본사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카페면 카페, 외식업 브랜드면 그런 브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시면 브랜드 개요 있고요. 가맹점 현황 정보, 가맹점 창업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현황 한번 보실게요. 어찌됐건 우리는 카페 채널이니까 커피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 가맹점 수가 어떻게 되고 신규 개점, 계약 종료, 해지, 명의 변경, 가맹점 평균 매출액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셔야 될 게 가맹점 수랑 신규 개점 요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정보는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신 정보로 아주 신경 써서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더 정확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이 부분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포털에서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계약 해지랑 명의 변경 요거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왜 그러냐? 자, 올림차순, 내림차순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보면 자, 브랜드 중에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정말 계약이 뭐 파기됐다, 그냥 뭐 중간에 끊겼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계약 종료는 이제 말 그대로 종료죠. 자, 그런데 이제 명의 변경은 뭐냐? 양도 양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단독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계약 해지랑 명의 변경이랑 묶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해지랑 명의 변경이 만일에 둘 다 수치가 너무 높다 하시면 그건 어떤 분위기냐면 기존에 있는 점주는 어떻게든 내놓으려고 하고, 자, 그거를 양도양수 쪽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잘 안 돼서 해지까지 가는 경우, 둘 다 많은 경우니까요.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만 너무 많아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보 공개서 열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개별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대한민국 탑1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메가커피죠. 자, 메가커피라고 치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메가 MGC라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눌러봅니다.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 전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나오고 지역별로 나옵니다.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의 현황을 보세요. 다시,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의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일에 다른 데는 말고 울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울산 어떻습니까? 2020년에 7개, 21년에 6개 줄었죠. 22년에 8개입니다. 변동이 거의 없고 가맹점 수도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죠? 자, 내가 만약에 메가커피라는 브랜드만 덜컥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울산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픈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역적인 인지도가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오픈빨에 있어서 정말 유리합니다. 개인 브랜드보다 많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 오픈빨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에 맞물려서 이 오픈빨을 얼마나 길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 오픈했을 때 오픈빨을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아직 광고나 이런 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발언들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 하나 또 검색해 볼게요. 자, 하삼동 커피 들어보셨나요? 네. 수도권이나 약간 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부산이죠. 부산, 영남권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브랜드죠. 자, 21년에 47개, 22년에 57개, 23년에 71개의 가맹점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메가커피 비교했을 때 거의 9배 수준의 점포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울산이다, 울산에다가 오픈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네임밸류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평균 매출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자, 어떠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신빙성 있고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니까요.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영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그 브랜드의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브랜드가 나쁜 건가? 카페라는 업종 자체가 나쁜 건가? 카페를 오픈하는 사람들은 다 바본가? 아니 근데 그럼 카페를 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 가지는 명확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내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매장을 엉망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씩 그간의 경험과 알고 있던 정보, 에피소드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창업하시기 전에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카페를 오픈하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바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오지랖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누구보다 절박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계속 계시고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솔직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컨텐츠 외에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 폼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 말도 식상하네요. 제 물리적인 한계가 닿는 선까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거고 여건이 나중에 허락이 된다면 만일에 공통적인 어떤 요청사항이라던가 요구가 많다라고 하면 그걸 또 컨텐츠화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과의 소통 앞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